1인용 종교는 그 어느 종교단체나 그 어떤 종교인에게도 착취당하지 않는 개인적인 신앙을 추구합니다. 지난번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장면에 대해 말했습니다. 신이 진짜로 직접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인신 공양으로 바치라 요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칼을 든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고대의 관습 중 첫 아이를 인신 공양으로 바치는 악습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주위의 압박이 있었기에 아들을 죽이기 싫은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변명하기 위해 아들 대신 수컷 양으로 대신 바치라고 신이 말했다는 스토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현대 언론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조작하는 방법 중 하나가 구체적인 실명이 들어가지 않은 누군가의 말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 복수의 전문가, 네티즌의 반응, 이따위 식으로 취재기자가 정보원의 신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실제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지, 존재하더라도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없는 그 누군가의 말을 인용하며 자기가 쓴 기사가 객관적이라 뻥을 칩니다. 바로 이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고대인은 신을 인용합니다. 신이 진짜로 그런 말을 했는지 현대의 기자가 취재원을 증명하지 않듯이 고대인도 신의 발언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대의 기자나 언론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얼마나 현실을 왜곡하는지 제법 알고 있습니다. 해외의 권위 있는 유명한 누군가의 기록이나 발언을 번역을 요상하게 해서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거나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특정 부위만 강조해서 발언을 왜곡하는 걸 많이 보아왔습니다. 근데 이건 현대의 언론과 기자만 하는 짓이 아니고 고대의 필경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펜이 칼보다 무섭다는 건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겠죠. 고대 사회의 책은 현재처럼 재본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각종 두루마리에 필사된 채 항아리에 담겨 보관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새 항목을 삽입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특정 부분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추가로 기록해 그 항아리에 같이 담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동시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쓴 기록에는 예수의 일화가 전무하기 때문에 훗날 크리스천 필경사들이 달랑 한 항목을 뜬금없이 추가해 예수가 역사적 기록을 남긴 인물인 양 위조했는데 훗날 학자들이 예수 항목의 문장을 분석하여 요세푸스의 기록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국내에도 요세푸스의 책이 2종류 정도 번역되어 출간되는데 읽어보면 정말 뜬금없이 한 토막 예수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전문가나 학자처럼 요세푸스의 문장을 분석할 필요도 없이 정말 뜬금없는 한 토막이 바로 예수의 기록입니다. 예수보다 하등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는 사기꾼의 일화도 몇 페이지에 걸쳐 나오는데 예수만 앞뒤 맥락 없이 한 토막 달랑 나온 건 정말 훗날 필경사들이 얌생이 짓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와 거의 동시대에 팔레스타인에서 재미있는 정치 스캔들이 벌어지는데 어느 사기꾼이 자기가 로마 황제의 사생아라며 떠버리고 다녀서 팔레스타인의 귀족이나 유력 집안들이 그놈에게 놀아나 각종 혜택을 준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기꾼의 기록이 예수의 기록보다 몇 배 더 많습니다. 자칭 로마 황제의 사생아라는 사기꾼이 예수보다 더 역사적으로 값어치 있는 인물이라서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예수보다 더 길게 기록된 걸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모세오경 역시 후대의 필경사들이 삽입한 기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4장에는 문맥과 상관없는 뜬금없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아들의 할례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이집트는 이미 기원전 4000년 전부터 할례를 하고 있었으니 이집트 출신 모세 및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할례는 친엄마조차 참석이 배제되는 남자들만의 행사입니다. 엄마가 아들 할례를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후대의 필경사들이 모세의 권위에 기대 할례를 강조하기 위해 삽입한 항목이 분명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엄청 흥미롭게 보았는데 후대 필경사들이 할례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 이런 스토리를 삽입한 건 쉽게 납득이 됐는데 십보라가 할례에 집도한 칼이 철기나 청동기도 아닌 석기였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인류는 이미 순동을 북이라크에서 기원전 5500에서 4500년 전경에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순동은 견고하지 못하여 도구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해서 합금을 만들어 썼는데 주석 합금의 청동기는 이집트에서 기원전 3700년경의 제품이 피라미드 밑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인류가 철을 최초로 이용한 예는 기원전 4000년대에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철제 구슬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자연산 그대로의 철을 두드려 맞는 것이라고 합니다. 철을 녹이기 위해서는 섭씨 1000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한데 인류는 제련 기술이 발달하기까지 오랫동안 청동기만을 사용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철을 사용한 것은 기원전 1400년경 히타이트 왕국의 출현에 의해서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중 가장 화려하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게 솔로몬 왕국 시절인데 솔로몬 왕조의 기록을 보면 철기 얘기가 없습니다. 솔로몬 왕조의 자산에도 구리광산은 있는데 철광산 얘기는 전무합니다. 세계사 연표를 보니 기원전 973년에 솔로몬이 즉위했다고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의 기록에 철은 없고 구리 얘기만 있는 것으로 보아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솔로몬 왕조는 실은 그 당시 최첨단 철기조차 쓰지 못하고 여전히 청동기를 썼던 원시적인 왕국이었거나 아니면 솔로몬 왕조가 현재 학자들이 추측한 시대보다 더 옛날인 청동기 시절의 왕국이었거나 이 둘 중 하나겠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솔로몬 왕국은 철기 시대를 경험해보지 못한 더 오래된 고대 왕국이었다고 추측합니다. 열왕기하 22장을 보면 고대 유다 왕국의 왕 요시야가 서기관 사반을 시켜 성전을 수리할 때 모세의 율법책을 뒤늦게 발견하는 일화가 나옵니다. 요시야 왕은 처음 보는 모세의 율법책을 보고 놀라 백성들에게 이 두루마리를 읽어주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훈민정음 헤레본을 발견하기 전까지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가 비밀에 감싸였던 것처럼 모세의 일화 및 법률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생각만큼 유명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무지한 서기관들이 구전 전승에 의존해 기록한 것이 모세 오경이라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 후대에 삽입한 할례 장면에서조차 석기로 만든 칼이 나올 지경이라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조차 청동기 시절의 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이집트학자 요시무라 사쿠지가 쓴 이집트 책을 보면 이집트가 힉소스에게 져서 북부 이집트를 뺏긴 이유가 힉소스는 철기 무기를 썼고 이집트는 청동 무기를 써서 압도적인 무기의 차이 때문에 이집트가 힉소스에게 졌다고 썼는데 과연 힉소스가 철기 무기를 썼는지는 제가 볼 땐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고대의 철기 무기란 현대의 반도체에 해당하는 최첨단 제품인데 히타이트 왕국이 철기의 기밀을 해외에 알려줬을지 심히 의문이고 반도체 제조하는데 그 설비가 중요하듯이 철기 제조에는 1000도까지 온도를 올려야 하는데 석탄 없이 나무만 떼서 그런 온도를 내는 게 불가능합니다. 중동에는 석유가 있지 않느냐? 석유의 원료로서의 가능성을 처음 알아본 게 기원 후 1625년이고 실제로 연료로 이용한 건 그 후 200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즉 팔레스타인이나 이집트에서 철기를 쓰려면 철광석 및 석탄 모두를 수입해야만 가능합니다.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의 고대 자원 지도를 보니까 철광석과 석탄은 전무하더라고요. 기원전 1200년 히타이트 제국이 무너지며 철기 제조 비법이 인근 국가에 퍼지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철광석과 석탄, 그 무거운 원재료를 수입해 능수능란하게 다루기 전까지는 철기 사용은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집트 탈출 당시 발생할 리가 없는 사건을 후대에 삽입한 건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 집단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남부 네게부에 사는 유목민족으로 이스라엘 왕국과 내내 반목을 일으켰던 민족입니다. 아무리 유목민족이라 하더라도 네게부에 사는 민족이 시나이 반도 남쪽 끝 르비딤까지 내려와서 전투를 벌일 일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아말렉과의 지루한 전쟁에서 승리를 바라는 이스라엘 왕국의 기원을 모세의 권위에 기대해 삽입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시나이 반도를 떠돌면서 히브리 집단이 원래 거주하던 유목민과 싸울 일은 있었겠지만 그 유목민이 아말렉이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닥 영양가 없는 철기 얘기를 길게 쓰긴 했습니다만 이번 얘기의 주제는 그런 거죠. 현대의 언론의 진실성만큼 모세 오경의 진실성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는 겁니다.